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우리 대학 가을축제 2022 서울시립대 인양제 놀러와요 동아리숲이 개최됩니다. 인양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며 준비 모습을 JBS에서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학 감사 결과가 지난 7월 29일 발표됐습니다. 이에 대해 큰 감점을 받은 교집편집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는데요. 감사 결과에 대해 JBS가 취재했습니다. 고시반 운영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시반 문제에 대해 JBS에서 취재했습니다. 시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셋째 주 JBS 뉴스의 신민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달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우리 대학 축제가 개최됩니다. 3년 만에 돌아온 가을 축제인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있는데요. 캠퍼스를 활기차게 만들어줄 가을 축제, 인양제에 대해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동아리연합회 동숲이 인양제를 개최합니다. 인양제는 서울시립대학교의 가을 축제이며 돌아오는 9월 26일부터 27일 이틀간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인양제는 동아리 축제로서 동아리 구성원뿐만 아니라 서울시립대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또한 3년 만에 돌아온 만큼 특별한 행사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플리마켓입니다. 인양제의 플리마켓은 서울시립대학교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플리마켓을 통해 학생들은 직접 제작한 물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플리마켓 입점비 3만 원을 제외한 모든 수익은 판매자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이에 관하여 플리마켓에 참여한 학생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플리마켓에 참여한 학생은 플리마켓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해 자신의 관심사인 뜨개질을 상품으로 하여 재미와 돈을 모두 얻을 수 있는 것이 흥미로워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인양제에 직접 참여해보면서 동아리에 관한 관심이 생겼고 각 동아리가 그동안 노력한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이 열릴 것 같아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소속 동아리가 없는 학생들도 다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축제이니 더 즐거울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양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인양제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네, 인양제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중앙동아리가 주관되어 진행하는 작은 컨셉으로 진행되는 2학기 동아리 행사입니다. 네, 저희 중앙동아리 활동 활성화 및 2학기 때 작은 축제를 개최하여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재학생들에게 놀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컨셉의 부스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동아리 홍보제 때는 작은 무대와 동아리 홍보 부스만 있었지만 저희 이번 인양제에는 더 큰 중앙 무대와 동아리 콜라보 부스, 동아리 홍보 부스, 플리마켓, 그리고 프로모션 부스 등등 여러 가지 컨셉의 부스들이 들어설 예정이라 동아리 홍보제보다 훨씬 풍부한 컨텐츠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중앙 동아리들의 홍보 효과를 먼저 기대하고 있고요. 또한 공연분과 동아리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재학생들에게 2학기 놀거리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인양제 TF팀 팀원들은 행사에 참여한 동기에 대해 대동제와는 다른 방향의 새로운 컨셉트로 진행되는 동아리 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해보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 참여해본 소감에 대해서는 동아리 연합회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기획함으로써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양제는 지난 5월 진행된 동아리 홍보제와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다른 동아리들의 특징을 파악해 모든 동아리가 역량을 뽐낼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양제가 오랜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온 만큼 여느 때보다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 JBS 뉴스 이정은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의 감사 결과가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교집편집위원회의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큰 감점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신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서울시립대학교 감사위원회에서는 2022년 1학기 정기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7월 한 달간 1, 2차 정기감사를 진행 후 7월 29일 최종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교집편집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160만 원 상당의 영수증 미비와 감사자료 미비로 인해 부과된 86점의 감점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학교 학생은 교직편집위원회에 소명을 바란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의 감사는 감사 공고, 1차 감사, 추가 자료 제출, 2차 감사, 이의 신청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감사위원회가 요청한 추가 자료를 정해진 시일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종 감사 이후 감사 기준안을 바탕으로 한 회의를 통해 각 기구에 감점이 부과됩니다. 감점 40점 이상, 유용, 횡령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산 동결, 해임 및 탄핵 등의 징계안이 대의원회에 상정됩니다. 교직편집위원회의 경우 감점 86점을 받았기에 상정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 기준안에 따라 교직편집위원회의 감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감점 2점을 부여합니다. 또한 영수증 미비에 대한 감점은 만원 단위당 0.5점씩 가산됩니다. 다음으로 감사 기준안 규정에 맞지 아니한 감사 자료를 제출한 경우 2점이 감점됩니다. 따라서 교직편집위원회는 영수증 미비에 대한 기본 점수 2점과 160만 원에 대한 80점, 감사자료 미비 2건에 대한 4점까지 총 86점의 감점을 받았습니다. 높은 감점으로 논란이 된 교직편집위원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160만 원의 사용처는 교지 63호의 인쇄비용이며 원본 영수증 역시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감점 사유에 대해서는 2차 감사 시 견적서 미제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직편집위원회는 1차 감사 시 해당 영수증과 과거 거래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감사위원회는 인쇄 견적서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1차 감사 당시에는 학관 인쇄소에서 인쇄를 하였기에 구두로 계약을 맺어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차 감사를 준비하던 시기에는 편집장 1인 체제로 집행부가 운영되었고 폐부 처리 진행까지 겹치며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견적서를 새로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답하며 감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횡령이 아님을 강조하며 학생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의문점을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 9월 중으로 견적서를 새로 발급받아 교직편집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총학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서울시립대학교 감사위원회와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교직편집위원회의 벌점은 감사 기준에 맞는 영수증을 올바르게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여되었습니다. 다만 160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 때문에 학우분들이 우려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지만 감사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유용이나 횡령 등의 사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9월에 있을 정기대의원회의에서 저희가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징계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감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겠지만 원칙적으로 감사 기준에 따라서 복리후생비 제한과 교직편집위원장님의 입장문 혹은 사과문 게시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매년 1회 감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기구 대상으로 감사 자료를 올바르게 제출할 수 있도록 매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 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학생회들이 사업을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5월 말에 감사 교육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중에도 추가 자료를 제출받는 기간을 수차례 두어서 감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서 받게 되는 벌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명확한 세칙과 감사 기준안을 가지고 회계 감사를 진행해 나가다 보면 학생 자치기구와 학생사회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학우분들에게 학생회비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투명한 회계 관리는 물론이고 학생 자치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직편집위원회의 감사 논란, 여러 추측이 이어졌지만 인원 부족이 주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치기구에 대한 적절한 비판은 꼭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추측은 더 큰 오해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자치기구는 투명한 자치 활동을 위해 노력하여 학생들과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대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JBS 뉴스 신민주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고시반 입반 학생들은
고시반 운영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고시반의 운영 방식과 시설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김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우리 대학 고시반의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평소 고시반 운영에 불편을 겪어온 학생들이 고시반 게시판에 문제를 공론화한 것입니다.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고시반의 미흡한 시설과 학습 지원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학생은 고시반의 시설이 열악하고 운영 및 관리도 원활하지 않아 개선의 필요성을 실감했다고 답했습니다. 방송국 취재 결과 열람실 책걸상은 다리를 펴고 앉는 게 불편할 정도로 신체 구조를 고려하지 않아 장시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또 책상 위에 설치된 조명은 지나치게 밝아 학생들은 종이로 조명을 가리거나 개인 스탠드를 지참하기도 했습니다. 학습 지원의 측면에서는 모의고사 등의 학습 자료가 늦게 배부됐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정보를 공유할 커뮤니티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시반 운영에 있어서도 잡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시반 오리엔테이션이 폭우로 인해 8월 12일로 연기된 바 있으나 하루 전에 또 연기되어 9월 1일에야 본 행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학생들의 민원에 대해 학교 측에서는 예산이 한정적이라 고시반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고시반 운영에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의 대응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 학생은 고시반 관리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고시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학생들은 고시반 시설을 점검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교직원들께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 명의 관리자가 고시반 전체를 총괄하는 현행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시험별로 담당자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제기된 고시반 문제는 수년간 누적된 문제이므로 신속한 문제 해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불편 해소와 고시반의 개선, 더 나아가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학생들의 관심과 학교 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 JBS 뉴스 김희원입니다. 다가오는 인향제, 우리 대학의 감사 결과, 그리고 고시반과 관련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22학년도 2학기를 맞아 새로 앵커를 맡게 된 신민주입니다. JBS를 대표해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막중한 일을 맡은 만큼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JBS는 여러분께 신속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학기부터는 JBS 뉴스 쇼츠를 통해 더욱 쉽게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JBS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잡다한 튜토리얼 위크 신청을 안내합니다. 2022학년도 가을학기 교내 어학 프로그램 신청을 안내합니다. 온라인 현직자 직무 클래스 신청을 안내합니다. 2022년 시립대 재학생을 위한